당시에는 그 댓글이 굉장히 불편하기도 했고, 혹시나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이 자기 자신을 자책할까봐 바로 대싹을 했었는데요. 그 영상의 주제가 무거운 내용이다 보니 자신의 잘못이 아닌데 스스로를 자책할까봐, 행자 여러분들이 자책할까봐 무섭기도 했었어요. 물론 자기 자신에게 원인이 있는 경우도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아닌 경우도 참 많이 봐왔었는데요. 저는 모든 사람들이 100이면 100, 다 저를 좋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많은 다른 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특히나 방송이나 유튜브, 인플루언서나 그런 크리에이터 분들 또는 연예인의 경우는 좀 더 심한 편이라고 생각해요. 타인에게 노출될 일이 더 많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통해서 바른 인간관계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내가 옳지 못한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정리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한번 가져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서 이런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정리라고 하면 조금 안 좋게 들리실 수 있는데요. 저는 인간관계는 단호할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편이어서 이런 단어 선택을 했습니다. 불편하신 분들께는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 주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간관계에 대해서 생각하고 정립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좋은 사람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저의 좋은 사람의 기준은 첫 번째, 배울 게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배우고 내가 흡수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의 기준 요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요, 지지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예를 들어 회사를 때려치고 음식점을 한다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너 음식 잘하니까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고, 야, 그 안정적인 회사를 왜 때려치냐, 다른 사람들은 취업도 안 된다는데 퇴직금 쌓이고 보너스 나오는데 그걸 그만두는 건 진짜 멍청한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이 잘 없겠지만 있어요, 분명히. 근데 저는 말에 힘이 있다고 믿는 편이거든요. 이런 부정적인 인간관계를 가지면 나도 모르게 위축이 되고 소심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다른 일을 할 때도 분명히 하지 말라던데 난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기 마련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의외로 잘 없어요. 부모님도 말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친구, 특히 연인 사이에서 제일 중요한 요건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필요할 때 조언해주는 사람인데요. 이건 친구랑 얘기하면서 나온 얘긴데,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 먼저 야 근데 너 저번에 저런 거 했던데 야 그걸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 내가 힘들어서 필요한 조언을 물어봤을 때 그거에 대한 얘기를 조언해주는 사람, 이게 진짜 잔소리와 조언의 차이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가족한테도 듣기 싫은 게 잔소리인데, 인간관계에서 그런 소리를 들으면 분명히 내가 기분이 좋지 않겠죠.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 조언해주는 사람, 이 세 번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긍정적인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인데요. 이게 자기 확신이 있는데 그게 자기만의 확신이 아니라 이게 뭔가 선은 넘지 않되 약간 신념이 있는, 양심이 있는 그런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고집이랑 좀 다른데, 내가 확신이 있는 사람은 주변의 그 확신의 기운 때문에 이 사람은 믿음직하다,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확신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사기꾼 아니고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내가 뭔가 모르게 그 사람 말을 들을 때마다 뭔가 확신이 생기고 나도 덩달아 내가 하고 싶은 걸 찾게 되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들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대학생 때였는데 어디에서 본진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뉘앙스의 글을 봤어요. 자신의 말을 하기보다 듣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뉘앙스였는데, 어릴 때는 이 말에 대해서 그냥 반대로 생각했을 때, 나도 들어주길 원하니까 이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구나, 그럼 나도 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야지 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크면서 이게 큰 의미를 담은 말이란 걸 깨달았던 게, 우선 첫 번째로 말이라는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가벼워지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또 말을 하면 할수록 와전되기 쉽고, 그게 또 소문을 만들기도 하는 게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말은 많이 하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들어주는 것이 그냥 내가 조언을 해주고 뭐 이런 것보다 그냥 들어주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큰 응원이 된다는 걸 많이 깨달았기 때문에, 이 들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의 요건 중 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굳이 캐묻지 않는 사람이 좋은 사람의 요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굉장히 우울해요. 근데 이게 상대방에게 털어놓고 싶을 때가 있고, 그냥 아무렇지 않은 척 지나갔으면 좋을 때가 있는데, 이게 사람이 막 표정이 안 좋으면 캐묻잖아요.
번째 오길래 그때는 바로 받았는데 받자마자 막 화를 내시면서 뭐뭐 차주분 맞죠? 이러면서 여기다 차를 대면 안 된다면서 막 짜증을 내면서 차 빼달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빼드릴게요. 잠시만요. 하고 끊었어요. 그러고 이제 제가 잠옷 차림이잖아요. 그래서 바지는 갈아입고 가야겠다 해서 그 담들은 바지와 패딩을 껴입고 나가는데 3분, 정확하게 3분 한 30초 정도 지나서 다시 전화 오더니 막 화를 내시면서 언제 빼줄 거냐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약간 그때부터는 미안한 마음이나 이런 거보다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옷은 갈아입어야 되지 않겠냐고, 옷 갈아입고 지금 나가는 중이라고 말씀드렸더니 지금 몇 번째 기다리는 거냐면서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가요 하고 이제 그냥 좋게 끊었는데 물론 자기가 한번 전화해서 안 받아가지고 또 전화해서 기다렸을 수 있죠. 미안하다는 소리를 듣고 싶었을 수 있어요. 그치만 딱 얼굴 보는 순간 또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는 이게 진짜 사람의, 내가 아무리 잘못을 했다더라도 이게 사람으로서 딱 봐도 저보다 나이는 2배는 많아 보이시는 분인데 이렇게 화를 내서 뭐 얻는 게 있다고 그러는 거지, 나한테 미안하다는 소리를 꼭 듣고 싶어서 이러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냥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몸이 안 좋아서 더 그런 걸 수도 있고, 저도 모르게 그냥 화 내지 마시라면서 금방 나왔잖아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막 기다렸다면서 여기에서 차 대면 안 된다면서 자기네 골목이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가 더 싸울 수도 있었지만 그냥 에휴, 내가 싸워서 뭘 하나 라는 생각에 화내지 마세요, 좋게 얘기해 주세요 라고 하고 그냥 차를 뺐거든요. 그래서 집에 오는 길에 생각을 했어요. 이게 사람이 기분이 태도가 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굉장히 했거든요. 그래서 이 감정 컨트롤이란 게 굉장히 중요한, 좋은 사람의 요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안 좋은 사람의 기준은 뭘까요? 좋은 사람 요건의 반대겠죠. 쉽게 말하면 배울 게 없는 사람, 그리고 지지 못해주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 또 불필요한 참견이나 잔소리를 하는 사람, 그리고 모두가 아니라고 하는데 자신만의 확신에 차서 그 신념이 반대로 안 받아들여지는, 자신만의 신념에만 따르는 사람, 그리고 들어주지 못하고 자기 말하길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이겠죠. 특히 자신만의 확신, 이 부분에서는 최근에 또 느낀 게 있었는데, 그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 명의 사람,
느끼면 어느 정도는 그걸 통해서 좋은 사람들이 남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결국은 우리는 마음의 교류를 하지 않으면 이 좋은 사람들이 떠나가기 마련인 거죠. 그래서 내가 성숙한 사람, 정신적으로 좋은 사람, 감정적으로 좋은 사람, 긍정적인 사람, 내 자존감이 높은 사람, 중심이 서 있는 사람이 되어야 이 좋은 사람들도 나의 좋은 모습을 보고 결국 옆에 남는다는 말이죠. 저는 긍정적인 거, 자존감은 아우라를 내뿜는다라고 항상 말을 해요. 이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주변에 유달리 사람을 이끄는, 끌어들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냥 얘는 안주한 사람이 없어. 그 정도로 주변에 사람이 많은 사람이 꼭 있을 거야. 한두 명쯤은. 그런 사람을 보면 그냥 말을 하지 않아도, 말을 몇 마디 안 섞어도 이 사람의 긍정적인 면이나 자존감이 결국은 아우라를 내고, 그 아우라 때문에 그냥 행동만 봐도, 그냥 그 좋은 그냥 느낌, 요것만 봐도 사람이 항상 모인단 말이죠. 근데 그게 뭘까? 라고 옛날에는 많이 생각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긍정적인 부분들, 또 자존감적인 부분들, 그런 것들이 결국 그 분위기를 만든다고 해야 되나?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나이가 들면서. 물론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런 사람이 내가 되어야 이 사람들도 같은 교류를 느끼면서 결국은 내 곁에 남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나쁜 사람을 어떻게 쳐내요? 저는 사람 인연을 잘 못 끊겠어요. 미안해서 잘 말 못하겠어요. 맺고 끊음이 쉽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옛날에는 내가 싫다고 느끼는 것들도 잘 거절을 못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내 뒤통수를 치는 일을 하거나 뭐 뒤에서 뒷담화를 한다거나, 간단하게는 뭐 내 남친한테 작업을 건다거나 주근덕대거나, 그래도 나는 이거를 잘 못 끊어냈거든요. 단호하게. 근데 이 결국은요, 관계는 영원하지가 않아요. 이 영원한 관계는 없거든요. 저는 가족도 죽음이 있는 한 영원한 관계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항상. 물론 내가 강아지를 키우거나 고양이를 키우거나 뭐 내가 배 아파서 한 자식 있거나 하면 그거는 뭐 영원한 관계가 될지언정, 다 줄 수 있는 관계일지언정 영원한 관계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랬을 때 내가 그 단호함을 가지지 못한다면 결국은 이 관계는 내가 매달리는 관계가 되거든요. 그러면 매달리는 관계가 된다면 이게 이런 관계가 아니라 요렇게 기울어진, 결국은 주종 관계처럼 돼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단호할 땐 단호하게 이 인간관계를 끊어낼 필요가 있는데요. 물론 이 사람 아니야, 끊어내, 이게 아니라 저는 제 나름의 기준이 있어요. 삼진아웃. 이 사람이 무슨 행동을 했을 때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그 친구한테 솔직하게 말해요. 나는 이런 부분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고 나는 싫으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고쳐주거나 나한테 안 그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보통 사람은 한 번에 바뀌지 않거든요. 그래도 그 안에서 최대한 노력은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생각한 게 두 번째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세 번째에서 또 같은 걸 반복이 된다. 이러면 이 친구는 아, 발전이었구나. 내가 싫다고 했는데도 받아들여주질 않구나 하면 그 사람한테 그냥 모든 나의 기대나 모든 나의 마음, 내가 줬던 것들을 그냥 단호하게 끊어내고 우리는 안 봤으면 좋겠어. 또는 나는 이런 점 때문에 내가 버거워. 안 고쳐지니까 우리는 그냥 여기까지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안 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단호함이 사실 참 어려워요. 근데 옛날 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처음은 어렵고 두 번은 쉽다. 처음에 단호하기 어렵겠지만 한 번 하면 두 번째는 조금 더 쉬워요. 그리고 이 단호함이 꼭 나쁜 게 아니라 예의 없는 게 아니라 이 상대방에게 오히려 약이 될 수도 있어요. 나의 단호함 때문에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데 이런 점 때문에 나를 떠났어. 그러면 나는 이 부분을 고쳐야겠다라고 해서 발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꼭 단호할 때는 단호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말할 때 가시 박힌 말이 아닌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이 상처받지 않게끔 이해할 수 있게끔 약간 3자 입장처럼 생각을 해서 말을 해야겠죠. 그리고 또 이런 좀 아까 매달림 이런 거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결국 내가 단호해지지 못하는 거는 주체가 상대방에게 더 있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고 내 인생은 내 것이잖아요. 근데 배려가 너무 과한 나머지 나보다 상대방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너무 나보다 배려하다 보니 이게 주체가 바뀌어서 결국은 나의 모든 것을 주고 나보다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아끼다 보니까 더욱더 이런 관계에 대해서 잘 못 끊어내는 나쁜 주종 관계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것도 제 경험담이고요. 항상 제가 연애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친구 관계에서도 항상 저희 오빠들이나 친구들이 그랬어요. 너는 너보다 너무 남을 생각해서 그렇다. 네가 주체가 되어야지. 상대가 주체가 되면 안 된다. 너는 너 자신도 아끼지 않는데 누가 너를 아껴주냐 이런 말을 많이 들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된 게 내가 너무 내 심장을까지 뺏어줘 버리니까 이게 결국은 상처받는 것도 나고 맺고 끄는 도 안 되고 그 나쁜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는 그런 상황이 계속 되돌이표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주체가 내가 될 것. 내 인생은 내 것이고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지 남이 살아주진 않거든요. 내가 이렇게 헌신한다고 해서 물론 알아준 사람이 조금은 있겠죠. 하지만 거의
80%의 대부분은 그런 걸 모를 뿐더러 오히려 이용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남의 중심을 두기보다 나의 중심을 두고 이거는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인간관계를 맺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잘 안 된다고 생각이 들면 반복하면서 체득을 해보세요. 인간관계가 무서워서 거기서 단절을 하게 되면 결국은 나는 우물 안의 개구리거든요. 무엇이든 우리는 반복을 하면서 체득을 해요. 공부를 반복을 하고 노동을 반복을 하고 그 회복 탄력성이라는 걸 접으면 알겠지만 우리가 처음에 상처받은 게 요거면 이만큼 상처받아 봤으니까 그 다음에는 요만큼만 받을 거란 말이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만큼 상처를 받았어. 그러면 다음번에는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그래도 이만큼 받겠죠. 이만큼 받을 걸 이만큼 받겠죠. 이 경험을 하면서 이 간극이 점점 줄어드는 그래서 회복 탄력성이 좋아지는 대충 그런 아닐 수도 있어요. 조금 다른 내가 아는 그거랑 다를 수도 있는데 마음의 회복 탄력성을 기르는 거 결국은 경험이 중요하단 거. 그래서 저처럼 저는 옛날에 그래서 진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옆에 두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좀 많이 벽을 치고 문을 닫고 막 만리장성이다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벽을 쳤는데 결국은 그게 나에게 단절된 내가 성장하지 못하는 환경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계기가 있다면 물론 아프고 두렵죠. 하지만 그래도 어차피 언젠가는 겪게 되는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일은 겪게 되어 있고 어차피 겪게 될 일이라면 내가 30대 후반에 깨닫는 거랑 20대 후반에 깨닫는 건 굉장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간관계를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좋은 관계를 많이 맺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이런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조금은 많이 두서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게 생각한 대로 계속 말을 하는 거라 대본이 없어서 제가 느낀 경험을 중심으로 얘기를 드린 거라 조금 단어 선택이 잘못되었거나 조금 빠진 부분이 있거나 두서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양해해 주시고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얘기를 요약하자면 우리 인간관계는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들어야 된다. 이 건강한 인간관계가 되려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분을 해야 된다. 본인만의 요건이 있겠죠. 그리고 남이 생각하는 요건들이 있겠죠. 이 요건들을 잘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하면 남기는 방법, 그건 결국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거. 내 좋은 에너지,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결국은 이 사람들이 옆에 남는다는 것. 그리고 나쁜 인간관계가 있다면 이 인간관계를 잘 생각했을 때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다면 결국은 영원한 관계는 없으니 단호하게 끊어낼 것. 내가 나쁜 사람이 되기 싫다고 해서 단호하지 못하면 결국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그리고 때로는 단호함이 상대방에게 약이 될 수 있다. 라는 거. 그리고
자요.